플로리스트 여희정입니다. 플로리스트의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업적인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교육, 사업적 영역, 예술가적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상업적인 영역은 흔히 많이 보시는 플라워샵이나 웨딩에서 꽃을 장식하고 꽃 상품을 제작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일을 하는 영역이고요. 교육, 사업적 영역은 대학 교수나 관련 고등학교나 사설, 관인, 학원, 강사를 말합니다. 예술가적 영역은 꽃을 디자인해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학의 관련 학과를 전공하시거나 사설학원이나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등에서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플로리스트 관련 국가 자격 기술 시험으로는 2004년부터 시행한 화훼장식 기능사 시험과 2005년부터 시행된 화훼장식 기사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들은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나뉠 수 있고요.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십니다. 실기 시험은 플로리스트의 실무 과정을 수행하셔야 되고요. 기능사 시험에 합격을 하신 후에 실무 경력을 4년 이상 쌓으신 후에 기사 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으신데요. 관련 학과를 전공하셨을 때는 그대로 졸업과 동시에 기사 시험을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해왔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꽃꽂이도 취미 생활로 시작은 했는데요. 꽃꽂이를 하면서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잘하고 싶고 좀 더 뭔가를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전시를 하고 있는 화가 친구에게 꽃 선물을 하시겠다고 오신 고객분이 계셨어요. 그 화가 친구분이 좀 까다로운 성격을 가지고 계셨고 취향도 그렇다고 그러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 고객을 위해 정성을 다해서 꽃 상품을 만들어 드렸고 그분이 며칠 후에 찾아오셨어요. 다행히도 그 화가분께서 꽃이 예뻐서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커피를 사주시고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플로리스트 하길 잘했다 이런 뿌듯함이 느껴지죠. 많은 분들이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편견을 가지고 계신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플로리스트들은 우아하고 예쁜 꽃을 만지기 때문에 그런 일만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인턴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러 오시는 대부분의 초보 플로리스트들께서 꽃을 만지는 일 외의 것들을 등한시하시거나 어떤 중요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일은 예쁜 꽃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정리와 청소, 이런 부수적인 일들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을 때 좋은 작품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형 플라워샵 총괄 매니저로 있었기 때문에 수입적인 면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세한 꽃집이나 아니면 작은 플라워샵에서는 그렇게 높은 연봉을 책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플로리스트의 연봉은 천차만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상쇄할 만큼 이 일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봉이 작거나 아니면 대우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 일을 중단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일이 그 정도로 좀 중독성이 있고 일이 주는 즐거움이 연봉이나 아니면 보수, 대가를 상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꿈은 대기업에 다니는 안정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저는 대학을 졸업해서 공기업에 취업을 했고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이 일은 내 적성과 맞지 않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어요. 저는 결혼과 육아에 전념을 하고 40대에 들어서 제 진로를 찾은 것 같아요.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애착을 느끼지 못하고 결혼과 동시에 퇴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찾았죠. 찾으면서 그러면 왜 좋아하는 일들에 이렇게 내가 집중하는가에 대한 반문을 자주 하곤 했었어요.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뒀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 혼자 생각을 정리를 많이 해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제가 관심이 생기고, 관심을 갖고 몰입을 해야 그 안에서 성공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전념할 수가 있고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다 보면 내적인 성취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갖게 된 후에 제 안에서 내적인 성취감이 아주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맥락인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뭐 책에서도 많이 보셨을 테고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을 텐데요. 물론 사람에 따라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는 특출난 재능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고 노래도 잘 불렀죠. 그 친구는 가수가 꿈이었고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가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고 공무원이 되었어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가수의 꿈을 자주 얘기하곤 하죠. 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나름 만족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와 반대로 저는 안정적인 공기업을 결혼과 동시에 그만둘 정도로 일에 대한 흥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떤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각자의 개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꿈은 저를 사랑하고 저를 존중하고 또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가 인격적으로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애의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인격적 성숙도가 최고 높아지는 것이 제 꿈입니다. 꼭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일 때는 본인이 관심이 가고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셔도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문학 공부를 해보고 싶었지만 전공은 다른 것을 했고 그 전공에 따라서 다른 직업을 가졌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문학 공부를 했어도 진로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됐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제 인생의 긴 행로에서 제가 지치고 힘들 때 또는 어려움이 생길 때 저를 주저앉지 않게 앞으로 계속 나가게 하는 에너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많이 보시죠? 핸드폰 너무 오래 들여다보지 않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핸드폰 안에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서 이것들이 유익하게 우리한테 다가올 것 같지만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핸드폰을 보다 보면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핸드폰을 보니까 어떤 정보가 쌓이고 유익했다. 이런 얘기를 서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 친구들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 같거든요. 중학교 시절에는 해보고 싶은 일도 많고 꿈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도 세우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에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여희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고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라 힘드실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알차게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 작품은 갈란드입니다. 갈란드는 꽃을 여러 가지 장식 재료들과 함께 엮어서 길게 만든 화해류 장식입니다. 화관이나 화환도 갈란드의 한 형태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갈란드 장식은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테이블 위에 길게 늘어뜨린 꽃이나 벽에 걸어서 장식한 꽃들이 다 갈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화관에 가까운 갈란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밀짚 모자, 미스티 블루, 프리저브드 안개꽃, 그리고 시넨신스. 이 꽃들은 여러분들이 시중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꽃들은 드라이가 된 상태나 생화인 상태나 감상하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이라서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와이어. 오늘은 제가 나눠드린 와이어로만 작업을 하실 거예요. 글루나 목공 풀이나 이런 다른 부재료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공구로는 꽃가위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송곳 대신 이렇게 좀 두꺼운 이것도 일종의 와이어거든요. 이 와이어를 사용할 거예요. 이 와이어는 밀짚 모자에 구멍을 낼 때 사용을 할 거예요. 밀짚 모자가 중간중간 공간이 있어서 그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혹시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이 와이어로, 굵은 와이어로 구멍을 뚫어줄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 와이어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집에 콤파스 있으시죠? 콤파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본형 가위. 리본형 가위는 일반 꽃가위로 리본을 잘랐을 때 리본의 끝이 매끄럽지 않게 잘리고 올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흔히 사용하시는 가위들은 보통 종이나 헝겊을 잘랐던 가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꽃의 가지나 굵은 가지나 와이어를 자를 수 있는 강철로 만들어진 꽃가위입니다. 이 꽃가위는 구비되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시면 구매를 하면 되실 것 같은데요. 가격은 3,000원 정도 해요. 그리고 리본. 이 리본은 제가 컬러별로 여러분에게 일률적으로 재단을 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리본 볼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리본 크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재료 소개는 여기까지 했고요. 제작에 앞서서 제가 밀짚 모자를 부위별로 잠깐 명칭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사용할 이 밀짚 모자는 지름이 18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모자예요. 이 모자에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온 이 부분을 통이라고 해요. 크라운이라는 영어식 명칭도 있는데 저는 크라운이라는 명칭으로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모자를 썼을 때 햇빛을 가려주는 이 부분은 차양이에요. 차양이고 모자의 끝, 이 끝 부분을 그냥 끝이라고 해요. 이 모자의 명칭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희는 이 크라운 부분을 기준으로 꽃장식을 할 거예요. 크라운의 높이를 3등분을 해서
차양에서부터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을 1층, 그 위층을 2층, 3층으로 나눠서 꽃이 1, 2, 3층에 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명칭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작을 해볼까요? 완성된 모양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꽃이 아래에만 배치되어 있지 않고 위아래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더 풍성하고 공간감이 느껴지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작 방법은 통 둘레에 먼저 와이어 3줄을 둘러 주실 거예요. 이유는 이 와이어에 꽃을 배치하실 거예요. 일종의 거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거치대를 만들 때에는 좀 느슨하게 만들어 주세요. 어느 정도 지름을 가늠하셨으면 빼서 트위스팅 해 주실 거예요. 트위스팅이라는 것은 와이어를 모아서 한 지점에서 이렇게 비트는 것을 트위스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플로리스트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와이어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위스팅 하셨으면 이것을 고정을 해야 꽃을 배치할 수 있겠죠. 고정은 아까 말씀드린 차양의 끝부분을 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끝을 놓고 가장 위쪽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고정을 시켜줄 텐데요. 한쪽 면의 와이어를 밀짚 모자를 관통해서 넣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아까 예리한 무언가로 제가 구멍을 뚫었고요. 그 사이로 와이어를 집어 넣어 주세요. 안쪽으로 관통을 해서 바깥쪽으로 나오면 밖에 있었던 와이어랑 다시 이렇게 트위스팅 해줍니다. 트위스팅을 하실 때 처음이라서 손끝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에 손끝에 집중을 하셔서 하시다 보면 금방 수월해지실 수 있고요. 이렇게 느슨하게 했을 경우 위쪽만 고정을 시키면 아래쪽이 이렇게 들려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놓고 하다가 꽃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때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윗부분은 나중에 고리를 만들 텐데요. 지금은 이 상태로 그대로 작업을 하실게요. 거치대를 만드셨으면 다음은 미스티 블루로 미니 꽃다발을 만들어 볼 거예요. 미니 꽃다발을 만들 때는 제가 아까 모자의 차양 부분 말씀드렸죠. 차양은 이 부분. 이 부분을 너무 넘지 않는 사이즈로 재단을 하실게요. 모자가 작기 때문에 재단을 너무 크게 하면 꽃 장식이 비대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이런 정도의 크기, 이것도 좀 큰 편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이즈를 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는 이런 사이즈로 갈게요. 그리고 와이어는 제가 보내드린 와이어를 한 8cm에서 10cm 정도로 재단하셔서 이렇게 한꺼번에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이어 하나를 꽃을 3줄기 정도를 한데 모아서 트위스팅 하시는데, 이 트위스팅 하실 때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와이어가 줄기보다 강하기 때문에 있는 힘껏 돌리시다 보면 줄기가 말려요. 그런 것도 한번 손끝으로 느껴보시면서 조절을 하시다 보면 이게 자연적으로 손에 익고 쉽게 되실 거예요. 이런 미니 꽃다발을 8개 정도 만들어 주세요. 내가 봤을 때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줄기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 꽃들 사이에 틈이 없이 꽉 잡아주시면 나중에 얘네들을 배치했을 때 되게 집체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좀 느슨하게 꽃과 꽃 사이에 공간이 생기도록 이렇게 큰 게 있으면 좀 작은 줄기가 있고 어떤 길이의 차이를 두면 아무래도 꽃이 잘 보이죠. 자, 8개 만드셨나요? 그러면 꽃 배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아까 트위스팅한 지점, 이 부분을 바인딩이라고 해요. 꽃다발이 크고 작건 간에 이 바인딩이 있어야 꽃다발이 안정적으로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 바인딩만큼 와이어의 거치대, 아까 만들어 놓으신 거치대에 딱 끼워줄 거예요. 처음에는 아까 만든 거치대가 느슨해서 빠질 수도 있는데 이 꽃들을 배치하시다 보면 얘네가 채워지고 고정이 될 거예요. 자, 저는 처음에 이 차양과 밀착이 되도록 1층에다 꽃을 배치했어요. 이 와이어가 손에 잘 안 잡히실 때에는 아까 송곳이나 예리한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끝은 정리를 하셔서 넣으실게요. 이거를 넣으실 때 각도를 조절하셔서 넣으셔야 뭉쳐지지 않으니까 그거는 해보시면서 느껴지실 거예요. 또 3층에도 넣고 이 테두리를 다 채우시는 디자인을 하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완성품을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채웠어요. 오늘은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채우는 디자인을 할 거예요. 이 거치대가 너무 들린다. 그러면 지금 작업하기 어려우시니까 지금 이렇게 고정을 한번 하고 갈게요. 고정을 미리 안 하는 이유는 꽃이 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내가 너무 느슨하게 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중간에 고정을 한번 해주세요. 아까처럼 모자를 관통해서 와이어를 안쪽에서 트위스팅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와이어의 끝선은 정리하시고 요것을 모자에 밀착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손이 닿았을 때 예리하게 찔릴 수가 있어요. 나머지 꽃들도 방향을 볼 때 얘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방향 감각을 잃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 내가 느껴지는 정중앙을 기준점으로 잡아놓고 이 작업물은 고정시킨다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작품 하시기가 훨씬 좋을 거예요. 이렇게 와이어에 끼우실 때 서로 엉킬 수가 있어요. 줄기가. 그럴 때에는 가위를 이용해서 서로의 공간을 확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줄기가 너무 엉켜버리면 방향이 틀어지고 나중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미스티블루 작업 끝나셨나요? 다음에는 프리저브드 안개꽃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미니 꽃다발을 만들 텐데요. 미스티블루의 양을 가장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프리저브드 플라워인 이 안개꽃으로는 색감을 표현한다 정도로만 배치를 할 거예요. 얘도 와이어링을 하실 텐데 얘는 아까 미스티블루보다 더 가늘어요. 줄기가. 그러니까 말리지 않도록 잘
힘 조절을 하셔서 제작하시는데, 얘는 한 3그룹 정도 생각하시고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이어링을 하는 이유는 줄기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기도 해요. 지금 얘가 드라이 된 소재라서 중간에 수분이 마르면서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와이어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와이어링 안 하고도 넣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얘가 꽃이 많이 채워진 상태라서 쉽게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와이어링 안 하고도 이렇게 넣을게요. 자, 이제 시네신스로 장식을 해볼게요. 시네신스는 프리저보드 안개꽃보다도 더 적은 양을 배치할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되셨으면 리본을 여기에 달아줄 거예요. 달고 여러 가지 꽃 양이나 볼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충해야 될 것은 그때 다시 보충해 줄 거예요. 리본의 종류는 민트 리본이 여러분한테 도착이 될 것이고요. 리본 보호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묶어주시는데, 리본 보호보다 이렇게 떨어뜨리는 요 길이가 좀 더 긴 게 달았을 때 예뻐요. 그리고 리본 역시 와이어링 해주실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예쁘게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볼륨감 있게 하는 게 제일 예쁜데, 이게 안 되신다고 실망하시지 마시고 내가 되는 만큼 만드셔갖고 달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리한 것으로 구멍을 또 뚫어서 먼저 리본을 달아줄 거예요. 자, 리본의 위치는 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줄기 부분이 안 보이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셨을 때 이쪽 부분에 꽃이 좀 더 들어가면 비율이 맞을 것 같잖아요. 와이어가 팽팽해져서 가위로 좀 벌려서 집어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는데요. 벽에 거는 고리를 만드는 이 부분이 싫으신 분들은 여기를 꽃으로 채우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냥 하나의 장식으로 남겨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트위스팅 해서 이 와이어가 모아지도록, 그리고 얘를 다시 고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남은 와이어는 뒤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길게 남은 와이어는 정리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완성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로맨틱 갈란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손끝에 집중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 몰입도 되고 완성했을 때 성취감도 느껴지실 거예요. 내 방문이나 벽에 걸어두고 오며 가며 감상을 하면 힐링이 되실 거예요. 오늘 배운 것을 응용해서 다른 꽃들도 한번 넣어 보시고요. 또 다른 용도로도 만들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드느라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